안녕하세요. 미래의 한의사 선생님들.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신장보약 4가지 아주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상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말들이죠. 아이고, 허리야. 귀에서 소리가 나요.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사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신허, 신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음어, 양어라는 기초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 음어 처방 2가지, 양어 처방 2가지를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엔 시험장에 들고 가고 싶을 만큼 깔끔한 정리표랑 임상에서 꼭 필요한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다 들으시면 이 4가지 처방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처방들을 이해하려면 신음허와 신양허, 이 2가지 개념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음어,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음어는 바로 그 엔진의 냉각수가 부족해진 상태예요. 냉각수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막 과열되겠죠? 그래서 몸에서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럼 신양어는 뭘까요? 이건 반대로 우리 몸의 보일러불이 약해진 거예요. 보일러가 시원치 않으니까 집안이 썰렁하겠죠?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붓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죠? 왼쪽 음어는 냉각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가짜열, 즉 허열이 포인트고요. 오른쪽 양어는 보일러가 약해서 생기는 진짜 추위, 한기가 포인트입니다. 열이냐, 냉기냐 이것만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짜 열을 잡는 음허 처방 2가지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육미지황환과 좌귀환인데요. 둘 다 음허에 쓰지만 그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육미지황환. 이건 신음어의 국민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군약인 숙지황이 부족해진 음액을 꽉 채워주면서도 동시에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약재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보충과 냉각을 동시에 하니까 밸런스가 아주 좋아서 장기적으로 쓰기에도 부담이 없죠. 그런데 좌기환은 좀 달라요. 얘는 완전 파워업 버전입니다. 군약을 똑같이 숙지황이지만 육미지황환에 있던 냉각 기능의 약재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보충에만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허열 증상은 별로 없는데 정말 몸의 진액이 바싹 마른 그런 심각한 상태에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때 쓰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자, 표로 정리하니까 너무 명쾌하죠? 핵심은 허열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허열을 동반한 일반적인 음허에는 밸런스가 좋은 육미지황환, 허열 없이 그냥 진액만 쪽 빠진 심각한 상태에는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좌기환.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몸의 보일러가 약해져서 으슬으슬 춥고 기운 없는 분들을 위한 양허 처방들입니다. 먼저 금괴심기환입니다. 이건 꺼져가는 보일러에 작은 불씨를 살짝 지펴주는 느낌의 처방이에요. 핵심 약재인 부자와 계지가 부드럽게 몸을 데워주면서 동시에 보일러가 약해서 생긴 불필요한 수분, 즉 부종 같은 것들을 같이 처리해줍니다. 온기와 배출을 동시에 하는 거죠. 반면에 우기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일러 자체를 새로 놓는 수준이죠. 훨씬 더 뜨거운 약재인 부자와 육계가 들어가서 정말 생명의 불 자체가 꺼져가는 것 같은 극심한 한기와 탈진 상태를 강력하게 되살리는 데 씁니다. 자, 이제 감이 딱 오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금괴신기와는 몸을 데우면서 수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멀티플레이어. 우기와는 다른 거 없이 환자가 정말 뼛속까지 춥고 완전히 방전됐을 때 오로지 강력하게 보충하는 데만 집중하는 처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이 한 장의 표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시험장에 가져가고 싶은 그런 치트키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표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가로줄은 음허냐 양허냐, 세로줄은 밸런스를 맞추는 기본 처방이냐 아니면 강력하게 보충만 하는 파워업 처방이냐, 이 구조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 네 가지 처방은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처방들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보약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몸이 허할 때만 쓰는 약이에요. 만약에 병의 기운이 아주 강한 실증 상태, 예를 들어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보약을 썼다가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허실을 잘 감별해야 합니다. 명나라의 명이 장경하기의 한 말인데 정말 명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음과 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약들을 보면 음을 보하는 약에도 양을 돕는 약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의 정수죠.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결국 핵심은 약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변증 능력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실력 있는 한의사의 상징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변증을 마스터하시겠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빌어요.